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집값 제일 비싸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미 집값이 강남의 재건축을 안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해 버렸어. 그러니까 풀 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네, 먼저 네. 선제적으로 시장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군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의 고민도 네. 참 재밌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 그죠? 네. 뭐 우리 경기도의 판교, 과천 이런 아파트 금액대가 강남의 아파트하고 이제 비슷해졌어요. 오,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헌 아파트지만.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갈아타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독자 질문도 비슷한 거죠. 판교 아파트 한 32평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20억이 넘어버리니까 판교 아파트 치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강남을 갈아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강남에 있는 또 제일 유명한 음마 아파트로 거주와 더불어서 몬테크라고 하잖아요. 거주와 더불어서 투자를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새 아파트인데 판교 아파트는 그렇죠. 음마 아파트는 완전 노후된 주차 뭐라고 지상주차, 지상주차 뭐라 그러죠? 2열, 3열 주차. 네.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 주차가 또 오늘 낡았잖아. 또 무슨 뉴스에 네. 나오는데 확인은 안 됐지만 네. 뭐 농물이 수돗물에서 그러니까 농물이 뭐 나온다 그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아니 있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관이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몸테크네요. 그렇죠. 몸테크를 하러 가는 게 어떨까? 저는 만약에 투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후손을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새 아파트 살아야 아니 되고 너무 먼 미래를 우리 애들이 생각하면 몸테크를 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생보다 우리- 현생도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권군대님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보도록 할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휴먼시아 2단지가요. 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20억이 넘죠. 판교가 아무리 좋아져도 강남보다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백현마을 같은 경우는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강선도 연결돼 있고, 이제 신분당선도 연결돼 있어서 판교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음마 아파트로 간다. 자,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잖아요. 음마 아파트에 사실은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은 예, 더 좋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강남이라는 곳에 내가 이제 입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몸테크까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기존은 밝히고 있는데 예. 잠깐 동안 이제 규제를 완화하려고 이제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졌더니만 시장이 펄펄 끓어버려서 한 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부터 서울시가 이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년 정도부터 규제가 탁 완화된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이 음마 아파트는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미리 움직여 놓으셔야 그 발표된 효과를 내가 수익으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음마 아파트로 가는 거는 찬성입니다. 자, 그런데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재천을 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잘 비교하신 다음에 두 아파트 중에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강남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 잘 봤습니다. 네네. 잘 봤는데 이 굉장히 영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판교가 아무리 좋아져도 강남은 넘어설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많지는 않고 예. 판교에 계신 분들이 또 주로가 아닐까. 판교도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실리콘밸리죠. 네, 월세가 가장 비싼데 네네. 집값은 뭐 뉴욕도 비싸지만 실리콘밸리 월세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집값 제일 비싸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리콘밸리의 아파트 가격 또는 주택 가격이 비싼 게 얼마 정도 하죠?
모르죠. 제일 비싸다면서요. 네? 근데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는 2,300억, 3,400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싼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뉴욕이 더 비싸지만 네네. 월세가 가장 비싼 데가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을 얘기한 거잖아요. 월세 얘기한 게 아니라서. 월세가 비싸면 나중에 포인트를 잘못 집으셨네. 월세가 비싸면 나중에 가격도 뛰지 않을까? 아, 뭐 뛰지요. 그리고 근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가격 물어보지 마세요. 잊어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한국 거만 맨날 파고들어 보니까 이 미국 거 제가 기억을 못 하네요. 원래 김건대가 네. 나한테 돌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번 알겠습니다. 해봤는데 당황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아, 문제가 있다면서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월세가 센 데보다는 가격이 센 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더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미래로 기업들이 더 커져서 실리콘밸리화 됐을 때라면 판교의 가치를 나는 그때는 인정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판교는 네. 주변에 빈 땅이 많잖아요. 아, 아직 그죠? 그러면 나중에 주택이 모자라면 판교는 계속 더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직 내곡지구, 세곡지구하고 판교 사이에 땅들이 빈 땅이 많아요. 묻혀버려도 뭐 좋은데. 성남 비행장 이전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공급할 여지가 많은데 법만 바꾸면 그렇죠. 강남은 기존 집을 허물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심에는. 네네. 더군다나 삼성을 중심으로 모든 게 핵심적으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강남이 더 희소성 때문에 네. 더 훨씬 더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답이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김건대 이론이고 네.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네. 단순하게 아까 네.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냐 그래고 나한테 막 지금 네. 안티팬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티팬은 일부러 뭐 그런 것 원래 같은데? 많으니까 뭐 구체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이런 네네.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할 거는 네네. 자,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같이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재건축 올 4월 이후 선거 때 강남의 재건축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강남의 재건축까지 아파트값 뛰면은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다고. 그렇죠. 강남의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박 쓴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남의 재건축을 못 건들고 있었고. 근데 이미 집값이 강남의 재건축을 안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해 버렸어. 그러니까 풀 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네, 먼저 네. 선제적으로 시장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기존 새 아파트도 엄청 재건축도 뛰고 새 아파트도 뛰고 네. 이미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강남의 재건축이 뛰어서 따라 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를 만큼 예, 올랐다는 의미도 올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강남의 재건축을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노영욱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만나서요.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그거 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네.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합의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일단 방향은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방향을 잡아갖고 분양가 상한제 좀 완화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야 되지만 네. 초과이익 환수도 좀 완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 아직까지는 네. 국민들의 어떤 그 단일된 또는 절대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게 어느 쪽을 한쪽으로 결정이 나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내년 3월 이후 그죠? 네. 3월에 큰 퍼포먼스 있잖아요. 있죠. 대장 뽑는 퍼포먼스. 그 정치적 이벤트. 네, 그걸 지나서 조금 뭐 그런 완화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또 그러니까 중요한 그때 포인트죠. 이제 뭐 서울시장이 네네. 다시 재신을 받냐 안 받냐의 네. 결정이 네. 그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완화가 그 사이에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공약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선거를 맞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볼 수 예, 있네. 그 전에 뭔가라도 던져주고 단지 이거를 정부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또 줘야 되잖아요. 얘 때문에 못 하고 있어. 예, 이런 그렇죠. 포지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또 그 시장이 또 과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웃긴 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그냥 확 해버리면 오히려 재건축값이 덜 뛰는데 나는 막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안 해줘. 그럼 뛰었다가 다시 보합됐다 뛰었다 보합이 반복되면서 더 많이 뛰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수 있다 또는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조급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오히려 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간 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야 이거는 집값 뛰게 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그죠? 양쪽에서. 좀 위험해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위험한 건 위험한 거지만 실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거는 그래요? 결과가 이미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맞아요. 예, 뭐 이거는 뭐 역대급이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 되게 위험한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집값이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맞아요. 서울의 집값이 처음에 엄청 뛰어서 경기도가 너무 소외됐는데 네. 지금은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 집값 상승률에 거의 3배 가까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 특히나 이제 뭐 이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이 먼저 이렇게 뛰고 거기서 조금 덜 안 뛰었던 지역들이 조금 먼 지역들이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산, 화성, 뭐 네. 안산 인천 아무도 안 보던 예. 인천에서도 외곽, 예. 서구 뭐 이런 그렇죠, 데들이 그렇죠. 지금 막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도 막 예. 뛰고 있고. 의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동두천 지금. 아 그래요? 동두천 상승률이 경기도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뒤늦게 뛰다 보니까 네. 다른 데는 다 뛰었고 이제부터 뛰는 이제 지역의 상승률 자체가 네. 여기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1위 자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외곽 경기도 외곽이 네. 한 달의 상승률이 5%예요. 뭐예요? 예전에 1년 상승률이 5%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에 5%씩 뛰고 주식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아까 선수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네. 상승하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경기도의 집을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 만약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로 갈아타기를 물론 이 갈아타기 함으로써 서울의 집값이 뛰면 또 다시 또 전체를 뛸 수는 있지만은 뭐 이게 뭐 저희가 집값을 뛰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저희가 그렇죠. 상담한 게 아니고 네. 이 개인이 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니까 이건 뭐 네. 어쨌든 뭐 지금 흐름상으로는 경기도의 집값이 많이 뛴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만약에 양도세가 많이 안 나오면 팔고 강남에 또는 중심지 그동안 가고 싶었던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타이밍상 너무 좀 좋지 않을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보유하시면 네. 장기 보유도 특별공제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울 경기도를 팔고 서울에 사는. 근데 서울에서도 그나마 좀 더 상승률이 더 높은 거는 새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많고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 그렇죠. 아직까지 규제를 받는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규제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상승할 거니까 지금은 재건축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 실수요제는 몸테크를 해라. 네. 길지 않을 거니까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몸테크 길지 않은 몇 결론을- 년? 몇 년? 어? 한 몇 년 하면 될까요? 5년? 몸테크? 5년? 5년 긴데? 3년? 3년으로 합시다. 3년? 합의 어쨌든- 멋있다. 네. 합의. 네. 한 3년 정도 몸테크 하면 될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은 네. 이번 기회를 우리 공권회님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공권회님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저희 이런 내용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괜찮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